그 지방 이식을 할 때 생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이렇게 혈관이 연결돼야 되는데 움직임이 많으면 아무래도 혈관이 연결된 찬스가 떨어지죠. 많이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데 움직이면 잘 안 붙겠죠. 이마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요, 지방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특히 눈썹 바로 위에가 자꾸 움직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꺼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방 이식을 했어요. 다른 부위보다 여기가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패여 보여요. 옛날에 했는데 자기는 여기만 이렇게 꺼져 보인다는 거예요. 눈썹 위만.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이식 생착률을 높이는 보톡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이식을 하는 분들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착률이죠. 생착률이라는 거는 내가 주입한 지방 중에 얼마만큼이 살아남느냐, 이걸 이제 생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을 생착이라 그래요. 왜 이게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쓰냐면,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지방을 이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다른 부위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얼굴에 이식을 하죠. 이식이라는 거는 간 이식, 콩팥, 심장 이식, 이런 이식이라는 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본 말이잖아요. 장기를 이식할 때는 다른 사람 거를 이식하죠. 내 거가 없으니까 이식을 하는 거니까,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이 장기가 들어와서 살려면 무조건 혈액이 공급돼야 돼요. 피가 통해야 살죠. 피에서부터 산소, 영양분 이런 걸 공급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다 잘린 채로 이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식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기에 달려있는 혈관이랑 내 몸의 혈관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장기를 잘 위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서 다 하긴 하지만, 핵심 과정은 그거죠. 혈관을 연결하는 거죠. 혈관이 연결이 잘못되면 당연히 장기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장기 이식을 할 때는 큰 혈관을 아주 잘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피가 통하죠. 그러니까 장기는 혈액 공급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이식할 때 지방을 어떻게 빼냐 하면, 이 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흡입 방식으로 빼요. 관으로 이렇게 흡입을 하면 그 작은 지방 알갱이들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모아서 잘 정제를 해서 마취 용액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그 지방 세포들만을 잘 모아서 이식을 하는데, 이식할 때도 그냥 주사기로 넣어요. 그게 지방 이식이에요. 이렇게 주사기로 넣어요, 그냥. 그러면 얼굴에 주사 맞듯이 필러나 이런 걸 맞듯이 주사기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간 그 지방이 당연히 혈관 연결 이런 건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작은 거에 어떻게 혈관 연결시켜요? 그러면 이게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혈액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렇게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세포에 그 작은 혈관이 붙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또 아주 작은 혈관이 있어요. 그게 저절로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혈액 공급이 저절로 돼요. 그럼 이게 산다고요. 근데 이게 다 붙는 게 아니에요. 100개 넣었으면 100개 다 붙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거는 붙고 어떤 거는 안 붙죠. 그 안 붙은 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 이식하는 거는 한 개 딱 이식하지만, 지방세포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식하는 거거든요. 조그만 양 같아 보여도. 그러면 그 중에 죽는 세포들도 있고, 연결돼서 살아남은 세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중에 살아남은 게 이제 비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살아남느냐, 이게 이제 지방 이식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연결돼서 사는 거를 생착이 됐다고 해요. 전체 중에 살아남은 비율을 생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살아남느냐. 지방 이식에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착률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힘들게 빼서 넣었는데, 처음에 이만큼 100을 넣었는데 이게 한 50, 40 남는다. 아깝죠. 물론 남은 거가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남은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70, 80 남으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나는 부족한 만큼을 채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 이식의 생착률을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그 PRP라는 것도, 이제 피를 뽑아서 적혈구랑 백혈구를 뺀 거를 이제 PRP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같이 지방 이식할 때 같이 넣어주면 생착률이 올라가요. 한 10%, 20%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논문, 저도 예전에 그런 논문도 썼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도 있죠. 줄기세포도 따로 빼서 넣어주면 이것도 더
올릴 수 있고, 또 그런 생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생착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내가 막 못 먹고 막 이런 굶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 그런 영양 상태라든지, 또 엄청 무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잘 쉬는 게 더 좋겠죠. 뭐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몸의 컨디션을 되게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로 만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가진 체질도 있어요. 원래 살이 잘 안 찌고 원래 지방이 잘 안 붙는 체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조절하기는 힘든 부분이죠. 근데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이제 보톡스도 뭐 생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는 주사예요. 되게 막 강직이 심한 경우 있어요. 이렇게 약간 한쪽 목이 엄청 짧아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뭐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강직이 되면 여기 목 근육이 강직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목 근육이 늘어나야 이렇게 목이 되는데 강직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톡스를 막 놓으면 이게 이렇게 느슨하게 풀려요. 강직되는 거를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재활 치료 뭐 이런 쪽에서 막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미용적인 영역에서도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얼굴에 이런 표정을 짓는 근육들에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표정을 내가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이마 주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눈가 주름 생기잖아요. 이런 거에 근육에, 여기 표정 근육에 조금 보톡스를 써서 약간 마비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한 거죠. 해보니까 진짜 그 부분이 움직이지질 않으니까 그 주름이 안 생기게 된 거죠. 대신 소량을 쓰는 거죠. 근데 뭐 보톡스가 이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한 2달, 3달 지나면 이제 흡수가 되면서 없어져요, 효과는. 근데 그 지방 이식을 할 때 생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이렇게 혈관이 연결돼야 되는데 움직임이 많으면 아무래도 혈관이 연결된 찬스가 떨어지죠. 많이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데 움직이면 잘 안 붙겠죠. 그래서 얼굴에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은 그런 부위는 생착률이 실제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움직임이 제일 많은 부위 중에 하나는 입이에요. 계속 말하고 먹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 주변, 특히 이 팔자 주름에 이제 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데, 이 팔자 주름이라든지 입 주변은 뭐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실제로. 팔자가 특히 잘 많이 떨어져요. 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뭐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중에 우리가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마 주름 심한 경우에 보톡스 넣으면 이마 이렇게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마에 지방 이식을 할 때 보톡스를 맞고 하면 이게 못 움직이니까 이마 생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움직임이 적으면 생착이 좋겠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부위가 많지 않거든요. 미간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이마 쪽에 생착률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간 보톡스, 그리고 이마 보톡스, 눈가 보톡스, 이렇게 보통 세 부위의 이 주름을 때문에 맞는데, 눈가는 사실 여기에 뭐 지방을 넣을 일은 별로 없고요. 미간과 이마,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톡스를 맞고 지방 이식을 하는 것도 좋아요. 생착률을 진짜 높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마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요, 지방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특히 눈썹 바로 위에가 자꾸 움직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꺼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방 이식을 했어요. 다른 부위보다 여기가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패여 보여요. 옛날에 했는데 자기는 여기만 이렇게 꺼져 보인다는 거예요. 눈썹 위만.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미간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쪽 옆에가 이렇게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여기는 좀 볼륨이 있는데 이쪽이,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꺼져 있어요. 옆에만. 그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많이 표정을 짓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랑 미간 보톡스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마에 지방 이식을 할 때 얘기해요. 움직임이 많을 때 충분히 보톡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톡스를 그러면 언제 맞아야 되냐,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톡스가 효과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톡스가 보통 효과가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 며칠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맞는 것도 좋은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사실 수술할 때 같이 맞아도 돼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붓기가 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마 같은 경우도. 그럼 부으면 사실 이거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붓기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정도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부어있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억지로 이 무거운 느낌을 이기고 막 이렇게 움직여지진 않는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무거우니까, 이게 빵빵하고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붓기가 빠지고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되면, 붓기 좀 빠질 때쯤 되면 보톡스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그 전에 맞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냥 보톡스 수술하는 날 같이 맞는 것도 괜찮다. 보통 이게 맞는 것도 사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맞으면 뭐 그걸 모르니까 좋죠. 다른 부위는 그럼 어떠냐? 다른 부위는 사실 보톡스를 놓을 수는 있는데요. 놓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뭐 이런데 입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다 있는데, 여기 다 놓으면 입을 뭐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입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보톡스로 마비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부위는 이제 주로 여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이마에 내가 움직임을 막으려고 보톡스를 놓는데, 평소에 눈을 뜰 때 눈썹을 올려서 이마를 써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 놨다, 이게 이마를 못 움직이게 되면 눈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평소에 눈을 뜰 때 눈썹을 이렇게 올리면 눈을 뜨는지 이거를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방이 생착률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 두세 달을 이렇게 눈 못 뜨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럴 때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눈썹을 올리는 쪽 근육만 놔두고 그 위에만 보톡스를 맞는 거죠. 위쪽이라도 움직임을 막자, 그런 방식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착되는 기간이라는 거는 되게 초반에 다 끝나요. 생착은 이게 혈관이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뭐 한 달, 두 달씩 연결되고 있겠어요? 세포라는 게 공급이 안 되면 며칠이면 그냥 죽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이 지방 줄기세포라는 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지방 이식을 할 때 온전한 지방 세포는 혈관이 연결되어야만 살지만, 지방 줄기세포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방 줄기세포에서 지방 세포로 바뀌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거는 뭐 움직임과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방이식의 생착률을 높이는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